다음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 사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재판부의 그 분석 문건 작성과 감찰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한 건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힐 거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징계가 타당하다고 본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징계가 된 사유는 크게 네 가지죠. 네. 하나는 이제 주요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를 사찰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채널 A 사건에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고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 나가서 정치할 뜻을 비쳤다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인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이런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게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하는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금 황당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황당하다는 건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제 두 차례 가처분이 이제 인용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행정지가 그때 됐었는데 그때는 재판부가 집행 절차, 이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부당함을 일부 확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황당하다라고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의 어떤 성향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이제 의심을 막 사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정치적 의도가 실린 그런 판결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조인의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법조인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남는 주장인 것이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가처분의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도 이게 본안 소송에 가서 다퉈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정지한다는 거였지. 지금 징계가 완전히 부당하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정지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안 소송에 가서 다툰 거고 그 다툰 결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앞서서의 재판부의 판단이 1심에서는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뭐 재판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뭐 이런 생각은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시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뭐 그런 거와는 이제 별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황당하다거나 뭐 이 판결의 의도가 의심된다거나 뭐 이런 메시지는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뭐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 판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좀 축소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추윤 갈등의 어떤 대대적인 보도도 있었고 헌정사상 임기제 총장에 대한 첫 징계 사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만 그 결론이 어제 내려졌고 이제 1심 결론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2심으로 넘어가게 돼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이번 판결에 의미를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겠어요? 윤 전 총장 측에서 뭐 항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판결의 당부당을 뭐 논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판결에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봤을 때 아무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보통 검찰총장을 하면서 어떤 비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징계를 받기보다는 보통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예우를 해준 건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직무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비위행위를 했을 땐 검찰총장도 똑같이 징계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약간 의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징계법에 분명히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긴 하지만 예. 이때까지 한 번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도 똑같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릴 텐데요. 항소 의지를 밝혔고 항소를 하게 돼서 이제 2심으로 가게 된다는 전제하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부분인데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뭐 예측하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상식의 차원에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징계 이유가 있다고 지금 1심이 판단한 크게 보자면 두 가지의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를 하고 감찰 방해를 했다. 이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보고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공공수사부나 이런 쪽으로 넘겨줬다라는 거. 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계 이유가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징계 청구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정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하다, 좀 부당한 면이 있다,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들도 예.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부적절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안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징계가 인정된다고 이 재판부가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위의 판결이다, 낮은 수위의 어떤 결정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2심에 가서 다퉈본다 한들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해석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걸 좀 뒤집기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갖게 되고요. 더군다나 특히 채널A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이 채널A 사건이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과거의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처분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검사에 대해서 그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입장과 별개로 전문수사 자문단은 소집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와도 또 다른 지금 해석이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판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재판을 준비하면서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도 이제 재판에서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일지 아니면 이거는 불법 사찰인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분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반드시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 이렇게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충분히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재판부가 두 번째 재판이 만약 열리게 된다면 2심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서 중단된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뭐 이미 사실 검찰총장이 아닌 상황이고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 어떤 판단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공방이 또 현재 진행형이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또 이런 그 고발사주 관련된 공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일단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정지 2개월이 뭐 이거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상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인사 고과가 남기 때문에 인사 기록이 남고 또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시절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명예의 문제인 거지 윤 전 총장의 명예의 문제인 거는 실질적으로 뭐 본인의 뭐 권리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판결 자체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사실상 봤을 때 윤 전 총장은 검찰을 사유화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발사주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의 대상으로는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어떤 재판 결과가 윤 전 총장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냥 좀 일상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큰 문제 안 되는 그런 판결이죠. 다만 지금 대선을 뛰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총장이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큰 의문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권력에 좀 부담스러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보복의 성격으로서 이러한 징계를 청구해서 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하나를 설명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결국 자신의 어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정권의 공격이 검찰이라는 이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축이 지금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심리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경선에서 검찰 출신, 법조 카르텔 출신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대목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생긴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2심에 갔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누군가는 항소해서 최종심까지 가는 판단을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1심을 청구를 했는데 거의 10개월 만에 이게 나왔죠. 그런데 항소심이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1심보다는 짧게 걸리지만 근데 만약에 법무부 측에서 법무부든 아니면 2심에서 윤 전 총장 측이든 상고를 했을 땐 대법원에서 나온 데까지는 또 1년 정도의 걸리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에 이게 사건이 나오기 전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망까지만 잠깐 짧게 해봤습니다.